안녕하세요. 10월 3일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10월 2일 날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3분기 차 인도량이 34만 대, 전년비 42%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직전 분기보다도 한 9만 대 증가를 했고 작년 대비해서는 이제 한 10만 대 증가했습니다. 이 직전 분기는 한 25만여 대였잖아요. 그러니까 한 9만 대 가량 늘어났다고 했는데 어쨌든 예상한 거는 뭐 37만 1000대라고 나오는데 예상보다는 한 2만 대 정도 못 미치는 34만 3830대 정도인데 어쨌든 이게 이제 뭐 운송 과정 변경 정책에 따라서 뭐 기대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설명은 했고, 그리고 급증하는 전기자동차 주문 수요를 맞추고 미국을 비롯한 세 각국의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어가지고 3분기 생산량은 한 36만 대, 36만 한 6천 대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34만 3천 대 정도니까 3분기는 뭐 조금 더 2만 대 증가, 2만 몇천 대 증가하는 양이 되겠죠. 어쨌든 직전 분기보다도 9만 대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10만 대 증가했고 테슬라가 계속적으로 어떤 그 차량 인도 대수를 분기마다 갱신하고 있다라는 실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2차 전지가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 또 실적을 내는 섹터로서 2차 전지 섹터를 이렇게 주가가 조정받을 때마다 분할 매수해가는 전략이 이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된다.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오프닝으로 테슬라 실적 차량 인도 대수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서도 실적을 내주는 어떤 기본적인 걸로 돌아가서 주가는 펀더멘탈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가장 확실한 어떤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물론 이제 투심이 꺾여서 주가가 내리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좋은 매수 기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매크로적인 변수가 조금이라도 완화된다면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2차 전지 섹터라고 확신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테슬라의 차량 인도 대수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전기차의 판매량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전기차에만 이런 배터리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 외에 다른 그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2차 전지를 써주는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기존에 있는 거 외에도 그뭐 예를 들어서 이제 XR, AVR 뭐 이런 그 VR, XR, AR 뭐 이런 기기도 사실 거기에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전자기기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탑재되는데 그런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뭐 실생활에서 많이 보시겠지만은 전기 자전거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전기 자전거 이외에도 가급적인 탈 수 있는 게, 뭐라고 할까, 모빌리티라고 해야 되나요? 미래 모빌리티라고 할 만한 것들에, 거기에 다 2차 전지가 새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성장할 거다. 그 어떤, 피크치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한창 성장을 할 수 있는 섹터다. 이런 금리 인상에 무관하게 펀더멘탈적인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주가의 상승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섹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를 알아봤는데 포스코 케미칼의 2분기 실적 IR이 있는데 이건 사실은 이제 지나간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일단 한번 살펴보는 게 이걸 살펴보고 3분기, 4분기 이런 그 예측치가 예사에서 어떻게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포스코 케미칼이 18 최고가를 갱신하고 19만 원까지 가다가 지금 꺾여가지고 한 15만 원 대로 다시 내려왔는데요. 한 20만 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실적을 보면요, 22년도 2분기에 8,032억, 그러니까 QOQ로도 1,386억이 매출액이 증가했죠. 그리고 물론 이제 매출 원가도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률은 6.9%로
직전 분기 대비해서 3.1% 증가했고 당기 순이익은 464억, 영업이익은 552억 이렇게 해서 순이익률은 5.8%뭐 이런 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부분보다는 제가 중요시한 부분은 제일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ES 채권 발행으로 차입금이 증가했고 부채 비율이 그래서 올라갔고 차입금 의존도도 올라가고 자기 자본 비율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투자가 많이 필요한 시기고 미국에 공장 짓는 것도 있겠고 어쨌든 여전히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투자하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섹터별로 보면은 사업 부분별로 보면 양극재가 확실히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27.4% 증가한 3,468억, 음극재는 3.6% 증가한 465억. 여기서 뭐 리튬이나 메탈가 시세 상승 연동에 따라서 판가 상승, 그러니까 가격으로 증가를 한 거죠. 그다음에 피케미칼하고 GM하고 양극소재 생산 합작법인을 22년도 5월 27일 날 설립을 했고 그래서 연 3만 톤. 그 다음에 얼티엄 셀즈의 납품이 확정됐고 양극재 4단계 광양 공장이 3만 톤 완공이 6월 30일 날 됐고 이런 양극재가 아까도 말씀드린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IT 파워툴 이런 데도 들어가는데 비중이 확실히 전기차가 제일 많죠. 91% 2분기에는 91%까지 하고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IT 파워툴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그다음에 전지라고 해야 되나요? ESS 전기를 보관하고 있는 ESS에도 쓰인다는 거죠. 비중이 뭐 음극재는 고루고루 포진되어 있네요. EV용 반도체 공급 부족 및 고객 배터리 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판매량은 소폭 감소했지만 환율 상승, 그다음에 이제 매출액 환율 상승으로 영향으로 매출액이 증가했다. 원재료 단가 상승, 제품 생산량 감소로 고정비 상승 이익률이 감소했고 셀사와 원재료 단가 상승 반영해 제품 가격을 인상을 6월 달에 완료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외 내화물, 라임 케미컬, 이제 포스코 케미컬이라고 해서 기타 사업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 실적 전망도 보시면은 침상 코커스 시장 전망, 이거 침상 코커스가 넘어가고요. 저는 뭐 포스코 케미칼을 2차전지 관련해서 보고 있는 사람이라, 예. 그리고 이제 에너지 소재 밸류 체인에 보시면 2차전지 원료 소재 풀 밸류 체인 보면은 포스코 그룹에서도 이런 리튬, 염호, 광산, 니켈, 흑연, 광산을 다 그러니까 호주라든가 아르헨티나라든가 중남미 국가랑 이렇게 확보 체결했다는 기사를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원료는 이제 리튬, 니켈, 인상, 흑연, 콜타르, 리사이클링, 뭐 여기도 폐배터리 리사이클링도 아마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중간 소재는 이제 전구체 30년까지 44만 톤, 구형 흑연, 해외 조인트 벤처, 침상 코커스, PMCT 뭐 이렇게 되고 최종 소재가 이제 양극재 하이니켈이고 30년 61만 톤, 국내 21만 톤, 해외 40만 톤, 그다음에 천연 흑연 음극재, 인조 흑연 음극재 이렇게 나와 있고 실리콘 음극재 이렇게 30년도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게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25년도 30년도에 전구체의 양이라든가 양극재 이런 양이 상당히 증가를 하죠. 아마 30년까지는 계속적으로 뭐라고 하나 성장해 가고 어느 정도 피크를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극재도 보면은 이제 천연 수성 인조 확대 해가지고 30년도까지 32만 톤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 외에 이제 뭐 손익계산 재무 상태표는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관심 있는 장을 보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2분기 IR 자료의 마지막 장인데 이게 양극재 25년 캐파 로드맵입니다. 이게 5천 톤이 되죠. 34만 5천 톤, 34만 5천 톤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중국의 25년 완공이 뭐 만 톤, 23년도 완공이 2만 톤, NCM 622, 그러니까 니켈이 60%, 코발트가 20%, 망간 20%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유럽에도 3만 톤, 그러니까 중국은 3만 5천 톤, 인도네시아 2만 톤, 광양이 제일 많네요. 9만 톤, 포항이 6만 톤,
구미가 10,000톤, 미국이 6만 톤, 캐나다 GM 조인트 벤처가 3만 톤, 얼티엄 셀즈, 하이니켈, NCMA. 여기 보면 구미도 뭐 LG 에너솔루션 관련해서 뭐 NCM 811, LMO, LTO, 포항에 5단계 3만 24년 내년 하반기에 완공하는 그 일부 얼티엄 셀즈 향이 하이니켈, NCMA 6단계 3만 톤, 25년 완공. 이런 식으로 향후 계획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23년도에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양산을 한다는 거죠. 여기 뭐 3단계 3만 톤 얼티엄 셀즈 양이 있고, 여기 23년도 또 한 4단계 3만 톤이 얼티엄 셀즈. 여기 또 23년 하반기 완공 5단계 3만 톤, 6단계 3만 톤, 25년 완공. 여기는 24년도 완공. 그러니까 23년, 24년, 25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양극재에 대한 게 뭐라고 할까? 캐파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실적이 늘어나겠죠. 이런 뭐 포석은 사실 뭐 국내에도 있겠지만 미국을 겨냥한 거죠. 미국을 겨냥한 거고, 어쨌든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가장 지금 성장성이 좋아 보이는 게, 왜냐하면 지금은 5% 정도니까 계속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고 투자를 많이 하고 미국의 IRA의 수혜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런 점도 있고 해서 어쨌든 테슬라의 3분기 차량 인도량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빠진 상태죠. 어떻게 많이 좀 뭐라고 할까?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뭐 선방을 했지만 그래도 최근 며칠간은 상당히 많은 조정을 받았죠. 이거는 좀 비이성적인 주식시장에 어떤 투심이 얼어붙어서 빠진 거고, 공매도 영향도 있겠지만 이런 매크로적인 변수가 조금이라도 완화된다고 하면 이런 종목들이 치고 나갈 것이다라는 생각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 분할 매수 전략이 좋겠다. 한번 참고적으로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상당히 어려운 장이지만 그래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투자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또 시장을 떠나 있어서는 이 흐름을 파악할 수 없고, 만약에 아예 뭐 주식 투자를 안 하겠다. 뭐, 이게 재테크 분야를, 뭐, 분야가 다양한데, 이런 거를 안 하겠다 하면 몰라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이렇게 시장이 계속 남아 있어야죠. 남아 있고 트렌드를 따라가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장에서 뭐라고 할까, 뭐 잘 버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항상 이런 장이 마냥 지속될 거라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 조금 오판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부동산을 잡는 데는 좀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에너지에 대한 거는 사실 금리 인상으로 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야 에너지도 좀 안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곡물가라든가 기타 뭐 이런 것들이 좀 안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거는 약간의 좀 오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런 금리 인상기에도 펀더멘탈적으로 따져봤을 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섹터는 2차전지 섹터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9월 말쯤에 LG 에너지솔루션이 셀투팩 배터리 기술 개발해서 25년도 배터리부터 적용한다는 발표를 했었죠. 그런 관련해서 이제 모증권사에서 이제 관련된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자료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셀투팩 대세가 되다. LG 에너지솔루션 NCM 파우치 전지의 셀투팩 적용 발표. 그다음에 뭐 셀투팩, 셀투 셰시 개발 동향, 배터리 업체고, 뭐 이런 내용도 공부 삼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터리 소재에서 배터리 구조로 추정. 제가 이것을 읽어봤을 때는 그 반도체가 또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반도체도 뭐 지금 3나노까지 하고 그 다음 2나노까지 간다고 하는데, 미세화 공정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미세화 공정도 뭐냐면 고집적, 어쨌든 저전력 뭐 이런 걸로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런 그 미세화 공정에는 한계가 있으면 어떤 똑같은 공간에 더 많은 반도체를 담기 위해서는 이제 패키징 기술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패키징 기술에 특화된 어떤 업체들도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워낙 지금 반도체가 안 좋기 때문에 그 뭐 지금 이슈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어떤 패키지에 대한 반도체 패키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반도체 패키지에 뭐 네페스 아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업체들도 반도체 패키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와 동일하게 유사하게 배터리도 한 차에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무게도 줄이고 아무래도 또 고출력을 내기 위해서 더 많은 배터리를 담아야 되는데 그전에는 뭐 셀 모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면 이제 모듈 단계를 가감히 없애고 셀을 바로 팩에 담고 그다음에 이제 팩 단계를 건너뛴 셀 투 샤시까지 바로 간다는 거죠.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 기존의 이제 하이니켈의 어떤 고출력 배터리의 고출력을 뛰어넘어서 좀 더 많은 배터리를 전기차 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 패키징에 관련된 기술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셀2팩 기술을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셀2 셰시까지 간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중국의 CATL과 BRD가 셀2팩 배터리를 출시했고, 그 다음에 셀2 셰시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리고 현대 배터리 업계는 이제 표준화되어 있는 모듈에, 셀에서 모듈에, 그 다음에 팩, 이런 단계를 가는데 모듈을 없애고 그 다음에 바로 팩으로 간다는 거죠. 셀에서 팩으로 가속화지고 최종적으로 완성차와 공동 설계를 통해서 셀 투 셰시로 간다는 거죠. 셰시 그 팩 단계도 없애고 셰시로 바로 간다는 거죠. 다행히 이제 뭐 LG 에너지솔루션이 CTP 기술을 완료했고 25년부터 배터리에 적용하고 CTP는 이제 배터리 업계 이게 중국의 CATL이나 BRD 그 다음에 이제 셀 투 셰시는 OEM 테슬라나 BRD 립모터라는 회사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어드밴스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소재만으로 이제 성능 개선이 어려워진 하이니켈에서 조금 95% 이상 뛰어넘고 뭐 그 소재에서 성능 개선이 어려워 한계에 이제 언제 봉착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구조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제 배터리에서 오행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셀트팩 기술에 대한 설명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 내용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 이제 증권사에서 나온 보고서를 한번 보고 있는 내용인데 그냥 이건 뭐 읽는다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여러분도 한번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계에 부딪힌 하이니켈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양극재 메탈 케미스트리 전망 그리고 배터리 업체들의 양극재 로드맵이 쭉 나오는데 하이니켈, 하이망간 등으로 확대되나 기술 개발이 좀 정체되어 있다. 여기 보시면은 팩 코스트가 LG 에너지 솔루션은 한 155달러, 삼성 SDI는 180달러, SKO는 140달러,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CATL도 140, 파나소닉 140, BRD 150. 이런 자료도 재밌습니다. 에너지 밀도도 나오고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배터리 케미스트리 뭐 양극재는 NCM, LFP가 시장 양분을 하고 있고 셀당 이제 킬로와트 시당 100불이라는 가격을 달성하는 거는 실패했다. 이게 이제 경제적인 면인 그겠죠. 그 다음에 배터리 스트럭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아무튼 이 자료를 여러분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만들었는데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하시는 기회를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의 4680 배터리, CATL의 기린 배터리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예, 발표를 했고, 아무튼, 2차 전지의 어떤 그 기술도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양극재는 이제 뭐, 고출력 한번 충전했을 때 얼마나 멀리 가느냐, 몇 킬로를 가느냐, 이런 거를 비교했다라고 하면은 음극재는 이제 충방전, 이렇게 충전 시간을 얼마나 줄이느냐 이런 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본 유튜브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은 양극재 주가가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세게 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까 그 기술, 뭐라고 할까, 하이니켈의 어떤 양극재 쪽으로는 기술의 한계에 임박을 해서 어떤 고출력이라든가, 이게 한 번 충전으로 몇 킬로로 가느냐, 이거 다음 단계는 충전을 단시간에 충전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이거에 싸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그게 그러면은 음극재에 대한 그 기술에 대한 건데 그래서 음극재를 하고 있는 종목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충방전에 대한 관심이 이제 다음 단계로 옮겨갈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음극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테슬라도 뭐라고 할까, 셀투팩 하면서 납땜하는 그 포인트를 많이 줄였다고 해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좀 더 많은 배터리 팩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고출력을 하기 위한 어떤 각종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시간 내서 참고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요,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2차 전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보실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북미의 배터리 공장 증설을 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 지도 같은 게 나오는데요.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근데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회사들이 여기 미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기 상당히 복잡하게 나오는데, 아무튼 지금 미국의 어떤 전기차 시장이 개화기, 똑같은 얘기지만 한 5%의 비중이라고 하면은, 일단 바이든 대통령 이전에 트럼프는 어떤 그 과거로 돌아가는 어떤 정책, 파리 기후협약도 탈퇴하고 이런 친환경적인 요소를 완전 배제한 정책들을 우선시 했기 때문에 좀 중국보다 뒤처진 면도 있고 유럽보다도 많이 뒤처졌죠.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바이든 대통령 들어서 다시 파리 기후협약에 가입하고 이런 식의 친환경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IRA가 나오는 것처럼, 아무래도 근데 그런 방향을 예측은 했겠지만 우리나라 업체들이 선제적으로 미국에 많이 투자를 해서 좀 이득을 많이 볼 것이다. 물론 이제 IRA 법에 의해서 중국 쪽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전기차 뭐라고 할까, 원 소재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겠지만, 지금 미국 의회에다 요구를 했고, 얼마 전에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방문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 어쨌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렇게 나쁘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그 배터리 광물 지분 투자 장기 계약 현황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가장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그다음에 포스코는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도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호주 이런 데서도 하고 있고, SK온, LX 인터내셔널 이런 쪽으로 하고, 지금 중소형주들도 보면은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 관련해서 주식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보면은 이런 쪽으로 자원을 확보했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조금 움직이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마이닝 국가별 분포, 그다음에 메탈 프로세싱 국가별 분포 보면은 중국이라든가 콩고, 호주, 인도네시아, 러시아 이런 쪽에 이런 국가들이 자원 부국으로서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다음으로 이런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기에 좀 관심 가져볼 만한 게, 주가적인 측면에서 펀더멘탈로 볼 때는 지금 바닥을 짚고 올라오고 있는 조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에너지 재평 관련해서도 조선주가 주목받고 있긴 하지만 LNG 관련해서요. 그 외에 또 어떤 전에 조선 사이클을 보면 2000년대 초반 그런 잘 나갔던 사이클을 봐서 지금 배선의 어떤 주기가 도달했다. 그 당시에 현대미 포조선이 주가가 엄청나게 날아간 것처럼 그때 만들어진 배들이 지금은 이제 한 20년, 25년 노령화돼서 배선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배선들에 대한 어떤 배의 재건조가 이루어질 거고, 그 사이에 이제 뭐라고 하죠? 국제회사기구 IMO 2020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환경오염을 줄이고, 그다음에 친환경 쪽으로 가는 조선 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거고, 그 다음에 어려웠던 시기에 저가로 수주를 받았던 조선은 이제 거의 인도가 끝나고 신조선가로 조금 상승이 된 좀 비싼 가격에 된 배들을 만들어 내므로써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또한 주가가 매크로적인 변수가 완화된다면 조선주도 상당히 뭐 지금은 많이 올라가서 뭐 얼마나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에 VLCC 운임 반등 국내 조선 수혜 가능성에서 스팟 운임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 해놨지만 저는 이 부분에 조금 뭐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그 노선대 비중이 11%, 근데 배선율이 제로 수준이다. 20년 이상의 노선대 비중이 연초 선봉량 대비 11% 수준이나 배선율이 0.5%에 머무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2002년 3년 노선대 비중은 8.9에서 17.6인데 배선율이 한 7.8에서 8.7 수준. 이는 23년 EEXI 등 환경 규제로 인한 경제성이 낮은 노선박의 배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배를 새로 건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물동량 양보다 거리에 따른 증가고, 그 다음에 23년 VLCC 연평균 운임이 뭐 이렇게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VLCC 선대에 10%에 육박하는 대규모 배선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러시아산 원유 수출 규제로 교육 항로 왜곡이 심화될 가능성으로 운임이 반등할 개연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조선소 잔여 캐파 50% 유조선으로 채워도 국내 조선소가 수혜다. 지금 유럽도 뭐라고 할까? 중국을 패싱한다라는 말이 있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다가 물량을 안 준다. 유럽 대부분 이제 그리스라든가 뭐 어떤 유럽 선사가 많잖아요. 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마 중국을 패싱한다고 하면 그 물량이 다 우리나라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조선도 매크로적인 변수가 조금이라도 완화된다고 하면은 2차 전지보다는 상승폭은 뭐 높진 않겠지만 그래도 주가 회복 탄력이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재 개인적으로 주가가 비이성적으로 빠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물론 뭐 기업의 어떤 뭐 경기 침체가 온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와중에서도 어떤 성장하는 산업이 있다고 하면은 물론 로봇주도 성장할 수 있겠지만 가장 펀더멘탈적으로 가장 탄탄한 게 2차전지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조선주라는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요. 압축해서 본다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LG화학 그 외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15만원까지 내려왔네요. 포스코 케미칼. LG 에너지 솔루션도 42만 6,500원 많이 내려왔죠. 삼성 SDI도 그렇고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건 좀 너무 많이 낙폭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 비이성적인 시장 조정에서 조금 분할 매수한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양극재 대표 주자 에코프로비엠과 LNF 이런 종목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오늘까지 쉬고 내일부터 이제 실적 시전이 시작이 되잖아요. 실적에 따라서 또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테슬라가 3분기 실적에 대한 차량 인도량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기준으로 봐서도 3분기 실적이 2차전지 관련주는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증권사 가이던스도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섹터는 2차전지 섹터이고요.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주도 봐야 되고 어쨌든 지금 조정받을 때가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SK이노베이션은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힘든 장이지만 어쨌든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잘 버티시고요. 리스크 관리도 하면서 뭐 이런 장이 뭐 계속적으로 한없이 이어질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는 반등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또 경기라는 건 사이클이 있듯이 주가라는 것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연초부터 상당히 기대감이 컸던 거와 반대로 낙폭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낙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뭐라고 할까 관심 있는 섹터,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으로 따져봤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로 압축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은 그 개천절 연휴 잘 쉬시고 저는 또 다음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